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인숙이라고 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러 오셨죠? 직업상담사 자격증 획득하기 위한 과목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시간에 직업심리학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상담학과 심리학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상담학을 먼저 학습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심리학을 먼저 학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과목 먼저 학습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원초적으로 보게 되면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상담 이론이 펼쳐지겠죠. 물론 근데 저희가 그 교과가 심오하게 탐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거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은 심리학 들으시다가 상담학 들으시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는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제 과목 그래도 다 하고 나서 심리학을 먼저 하시면 심리학 하시고 나서 상담학 마무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얼른 끝내고 나서 기출을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출을 풀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파트 끝나면 1장의 문제풀이, 2장의 문제풀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섞여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확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별 확인학습 외에 전체 심리학은 심리학, 상담학은 상담학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택은 선생님들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상담학 할 때는 제가 좀 어떻게 진행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건데 직업 심리학 교재를 보시면 총 역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의 구성에는 제1장에서 심리학 연구 방법이 있죠. 여긴 다 모두가 우리는 직업과 관계된 직업 심리학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 방법에 관해서 편절을 했고요. 두 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은 직업 심리 검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 세 번째 장에는 뭐가 있냐면 직업 발달 이론을 구성을 했어요. 직업 발달 이론. 직업 발달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장을 보게 되면은 조금 왜 심리학에서 이런 게 다룰까라고 생각하세요. 직무 부분에 관해 있어요.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직무에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부분에 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이 다 빈출되는 영역입니다. 빈출되는 영역인데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냐면은 상담학은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관심 있게 예를 들어 상담에서 아르비트에서 문제를 무엇으로 본다? 그 용어적 해석과 주요점을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심리학 용어들은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연구 방법 하면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해서 직업 심리가 어떻게 발달했나 살펴보긴 하지만 변인이란 걸 배울 거예요. 변인이 뭐지? 독립변인, 종수변인, 과외변인. 낯선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장이 굉장히 어떻다.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준비를 하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상담학 먼저 들으면 상담학에 학자들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상담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심리학을 보면은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리학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포인트 뭐냐? 많이 좋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리를 잘하고 나면은 상담은 끄떡끄떡 아는 것 같이 문제 풀 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심리학은 내가 딱 안다 모른다 변별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1차만 합격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심리학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2차까지 연결해서 좋은 포인트를 얻는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 빈출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제가 설명이 많이 필요할까요? 연구 방법에 관해서 중요하고 심리 검사 도구, 그러니까 우리 직업 심리학, 심리 검사, 심리 측정 도구 설명 제가 잘 풀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직업 발달 이론. 나머지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잘 읽어보셔도 되는, 물론 제가 설명할 건데, 그래서 챕터 3까지가 나가게 되면은 한 7분의 6? 5분의 4도 더 돼요. 5분의 4도 더 넘게. 그러니까, 6분의 5 정도? 이렇게 많은 퍼센트, 한 80% 정도 공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역시 1, 2, 3, 4, 5장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따로 편절을 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경력 개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직업 적응과 경력, 직업 적응 이론은 다룹니다. 직업 적응, 빈출되는 건 다루는데 경력 개발이라는 부분을 챕터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 까닭은 뭐냐?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빈출되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전략을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시험에 빈출되는 거, 시험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출 분석을 누가 해요? 학습자인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수자인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할 건데, 그러면 경력 개발 안 나오냐? 아니요,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잘 이해하고 찾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느냐? 챕터만 구성 안 했을 뿐이지 수업 중에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한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수업 중에 얘기를 나와요. 경력 개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챕터 구성하는 게 어려워서 구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용으로 좀 핵심적으로 선생님이 좋은 포인트를 받아서 동차 합격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 심리라고 해요. 직업 심리학이에요. 직업에다가 심리라는 거, 직업 심리학 이렇게 되죠. 직업 심리학. 그러면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배경이 아주 다양하죠. 정말로 이질적인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직업 상담사가 되겠다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은 뭐 성별도 다르겠고 연령층도 다르겠고 생애 경험도 다 다르신 분들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심리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어요. 심리학 박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심리학에 전혀 문외한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하지만 우리가 심리라는 게 무엇인가는 들어는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심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직업 심리는 이 심리학적인 배경을 직업과 연결 짓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심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이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챕터 2라는 거에서 심리 검사를 다룬다고 했어요. 심리 검사. 다양한 심리 검사 도구에 다루는데 그것과 직업과 발달해서 진로 지도할 때 필요한 심리 검사 도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능 검사라는 것, 지능 검사는 심리 검사일까 아닐까라고 제가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반반이 심리 검사, 지능 검사, 심리 검사가 심리 검사는 게 마음에 관한 건데. 지능검사, 심리검사 맞습니다.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라는 건 뭐냐? 심리라는 건 인간의 정서에 관한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한테 인지라는 부분이 있고 지덕체조, 정서라는 부분이 있고 심체 운동적인 부분이 있겠죠. 저의 생각, 저의 인지, 저의 정서, 그 다음에 신체운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은 단순하게 마음에 관한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자 용어 때 마음이라는데 마음에 관한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부분, 인지와 정서, 행동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한 학문이 되겠죠. 인간 이해. 그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나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철학. 그래서 상담도 철학적인 배경이 있죠. 철학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 하게 되면 나는 왜 사는가? 이 세상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런 것들이 철학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은 철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철학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느냐?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래요. 과학적인 거. 객관적인 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이라는 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어느 범주에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방법을 배우겠고, 연구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실험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심리 검사 도구, 심리 측정 도구를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단순히 실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에 관한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금 저를 오늘 처음 심리학 시간에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상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 선생님들 한 챕터 끝나고 저랑 문제풀이하면 문제를 다 다뤄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1차 때는 찾아내고, 2차 때는 암기해서 진술하고, 그러면 자격증이 딱 선생님 앞에 가는 거죠. 심리학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구 방법을 볼 건데, 이런 배경을 어디에? 직업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직업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직업 심리학의 연구 방법 해가지고 직업 심리학의 발달 이렇게 볼 거예요. 직업 심리학의 발달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 2000년도부터 직업 상담사가 생겼어요. 2000년도부터. 그래서 벌써 꽤 이제 9살이 넘어갔고 거의 20여 년, 아직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직업 상담사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IMF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왜 직업 상담사 나타났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직업 상담사가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을 새로운 일자리에 알선해 주려고요. 이건 직업 상담사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구조조정 당할 때는 A 그룹하고 B 그룹이 있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다른 C 그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C 그룹을 만들어서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리적으로 보면 B 그룹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물론 여기 섞였었지만 A 그룹 100개, B 그룹 100개면 100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져서 구조조정 당했는데 그 실직자들 어디다가 소개시켜 주냐고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의 업무가 너무 단순하게 일자리만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직업 상담사 생겼다. 우리가 실직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직, 구조 조정 등 어떤 실직자가 됐다라면은 실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경제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경제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두 집단에서 얘기 나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스트레스에 휩싸인다는 거죠.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거,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 내가 자발적 실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실업자들한테 이런 실직자들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부터 출발했다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직업 상담사가 단순히 어떤 직무 있는 걸 갖다 연결해주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갖다가 완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경력 개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직업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실직당한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 줄까? 뿐만 아니라 내가 유능한 사람도 실직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신을 줄 월급을 여기 조금 신입사원들 2명을 줄 수 있으니 나가주세요. 혹은 잘라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중에 우리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를 공부를 할 건데, 효능감 무엇을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취업 효능감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저하되어 있겠죠. 취업 효능감도 저하되고 어떤 취업에 대한 동기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담자, 이런 실직자한테 취업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기를 멍차 으쌰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동기이론도 배우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해 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직을 위하면 전직을 하게 전직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오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직업 상담사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배경은, 그런데 그래서 직업 심리가 필요한 거죠. 내담자의 심리적인 걸 알아서 연결해 줘야 되니까, 알아서 도와줘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인물을 다루는 건, 우리는 그때부터라면은 파슨스란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파슨스는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파슨스는 진로 지도의 선구자, 직업 심리의 효시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슨스예요. 그건 뭐냐? 20세기 초반부터 벌써 파슨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스토리를 얘기하면 파슨스는 이제 활동하던 이때는 어떻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 1900년 초반대, 20세기 초반의 산업혁명 시대예요. 이때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이겠죠. 이거는 참고 1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슨스가 얘기한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걸로 인한 혁명? 증기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한 산업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로 인한 산업혁명이고, 지금 우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어떻게? 산업혁명, 그야말로 산업의 혁명이라는데, 증기로 인한 산업혁명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엇으로 인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거죠. 전 5차가 어떤 걸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슨스는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생긴 거예요. 뭐 그전에도 가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대량 생산 가능해졌는데 파슨스가 고민한 건 독점 자본가가 공장에 있는 노동자를 착취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슨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라한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사회보장법을 제시하라. 근데 그거에만 멈췄다면은 파슨스는 이렇게 직업심리학 효시, 우리가 직업심리 들어갈 때 파슨스 먼저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파슨스는 그거 외에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그렇다면 과연 여기 있는 노동자들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분필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분필을 만드는 공장에 입직을 해갖고 일을 하는 거기 산업혁명 시대 파슨스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이걸 다 잘 만드냐, 이걸 다 좋아하냐, 그게 아니죠. 이땐 교통이 이렇게 발달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가까우고 뭐 사람 뽑고 돈 준다니까 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슨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파슨스 자체가 직업 지도를 관심 가졌어요. 직업 지도. 그러니까 보스턴에 직업 지도국을 세워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진로 지도하는 거에.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도 노동자들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한 거예요. 노동자들의 무엇을 고민했냐면, 노동자들의 각 개인의 무엇에 맞느냐, 이제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파스 특성 요인론자가 되는 거예요. 특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직업 지도를 하는데 3단계 과학적 조언법, 과학적 진로 지도 방법. 파스스의 3단계 직업 지도 방법. 과학적 직업 지도를. 왜 과학적이냐? 첫 번째, 파스스는 각 개인의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각각의 노동자들의 특성이 있다는 이 특성 요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상담학에서도 그렇고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특성은 뭐냐? 나의 흥미나 욕구나 뭐 적성이나 가치나 태도. 근데 직업 상담에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흥미와 적성이에요. 흥미와 적성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걸 보는 좋아하냐 잘하냐 잘하냐 좋아하냐. 그러니까 파스는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특성 요인론자들은. 그러니까 과학적 3단계 진로 지도 방법이라는 거 뭐냐? 과학이라는 거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 하냐면은 자기 분석하는 것. 자기 분석, 자기 이해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노동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죠. 나의 특성은 나는 어떤 흥미가 있지? 난 무엇을 잘하지? 나의 가치는 무엇이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파악하냐? 내가 보기엔 이것이 아니라 이 개인을 분석하는데 어떤 걸로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개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선생님이 혼자 생각 아니면 내담자의 그런 학생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서 이 객관적 자료 중에서 여기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은 심리 검사를 활용해요. 이 심리 검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내담자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개인을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객관적인 자료에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각 개인이 세상에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분석하는 거죠. 직업 정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직업 정보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 주는데 이 연결, 이것 자체가 합리적 연결, 과학적 조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찾아낸 걸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칭이 더 길죠. 파슨스의 진로지도 방법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거, 합리적인 진로지도 방법이라는 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에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직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결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교재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직업 심리학이 대두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19세기 말부터 많은 연구가들이 구체적인 직업 개발을 위해서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뭐 직업 교육이라든가 직업 전환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업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직업 심리학의 효시, 그다음에 진로 지도에 관심을 파슨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900년 초반에 보스턴의 보스턴의 진로 지도국이라는 걸 세웠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진로 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이 파슨스입니다. 그랬어요. 파슨스는 학교에 있는 것뿐 아니라 학교 현장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진로 지도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슨스 여기 보시면은 학교 중퇴하거나 학교 다니지 않은 청소년의 직업 지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적합한 준비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한 것이 파슨스예요. 그래서 디귿번에 파슨스의 3단계 과학적 조언, 과학적 접근법, 파슨스의 진로 지도 방법이 자기 분석, 자기 이해, 직업 분석, 그 다음에 연결, 이렇게 되는 과학적 연결, 이렇게 됩니다. 직업 심리학의 본격화 발달 과정은 살짝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업 심리학이 본격화되는 건 이제 파슨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1차 세계 대전 중에 비내 등이 지능을 측정해서 검사 도구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심리 측정 도구 다닐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살펴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공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심리 측정 도구에서 세계 최초의
심리검사가 이 지능검사였어요. 비네 사이먼이 만든 지능검사. 1905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비네에게 의뢰한 검사였거든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목적은 달라요. 그거는 정신지체를 감별하게 한 건데 그건 구체적으로 직업심리검사일 때 다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20년대에는 직업심리학이 영역이 구축되어서 직업심리학의 학문적 토대가 나타났다라는 것.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검사톡에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능력을 분석하고 직업을 분석해서 연결을 하라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심리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직업 분석해서 연결해 주려는가. 진로 지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객관적인 근거에서 진로 지도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뭐 그 적성 검사 도 개발되었고 그다음 인사선발 훈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적성이라는 말도 많이 표현을 해요. 지능이 있고 적성이 있어요. 지능은 분명히 정답인 인지적 영역인 거를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인간한테 인지가 있고 정서가 있어요. 그럼 적성은 인지입니까? 정서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당연히 동일한 답안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찝고 나와요. 적성은 혼돈하시면 안 돼. 적성은 능력이에요. 아이를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적성에 맞는 거 시켜야죠. 그거는 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적성은 능력이에요. 특수한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에요. 지능은 일반적인 능력이라면 적성은 특수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 잘하냐 좋아하냐 좋아하냐 잘하냐는 흥미적성. 이것도 역시 인지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4번에는 뭐 심리학회가 발족돼서 인사선발이라든가 훈련, 직업 상담에 대한 방법, 도구가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흥미검사는 주로 홀랜드 이론을 다룰 건데, 홀랜드 이론을 바탕으로 스트롱 흥미검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롱의 직업 흥미검사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 헐. 그래서 헐의 진로 발달 단계도 살짝 다루긴 할 거예요. 헐은 인사선발 직업지도로 해서 검사 점수를 자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직업심리학의 발달 과정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발달했구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심리학 로 있어요. 이것도 뒤에 욕구 이론이라고 진로 발달 이론을 다룰 건데요. 로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개인의 욕구에 관해서 흥미, 성격 등에 대해서 저수를 하고 분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랜드 진로 발달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들이 무슨 흥미검사 혹은 지금 상담을 갔더니 직업선호도 검사해 오세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워크넷 접속해서. 그것이 다 누구 이론? 홀랜드 이론이라는 거죠. 홀랜드 이론. 그 다음에 3번에 슈퍼 긴즈버그 진로 발달 단계를 고민한 학자. 슈퍼 긴즈버그. 그래서 슈퍼 긴즈버그 직업 적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발달을 다 다룰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5번에는 진로 성숙에 관한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이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데 어떻게 이해한다? 객관적인 근거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직업심리학 어떻게? 그런 심리학적 배경을 통해서 직업 발달, 진로 선택, 진로 적응, 혹은 이직 아니면 은퇴 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과목이 직업 심리학이고요. 우리가 시험과 중요한 건 파슨스란 인물이에요. 특성 요인론자인데 제가 특성 요인론에서 상세히 풀진 않았어요. 이거 상담하게서 풀고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윌리 암슨의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윌리 암슨. 그때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이 잘 정리해야 될 거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예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이 자기를 먼저 알아도 어떻게 자료, 객관적인 자료, 그 중에 뭘 보신다. 심리 검사를 꼭 활용한다라는 것. 특성 의논자든 팀지 검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이렇게 파슨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연구에서 용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